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축사하고 지난 강의 우리 반만 봤었죠. 중복보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축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축사. 축사하면 이제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거 시가평가. 시가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비례보상한다. 하나씩 볼까요? 4단계. 자, 가입금액. 1단계는 가입금액하고 가액이죠. 네. 뭐 시가니까 제초달가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자, 이 친구는 해가림 시설처럼 뭐 찝찝한 거 없어요. 기평가인데 일부 보험이 있나, 뭐 경과연수가 설치부터 보험 가입할 때 사고인가 가입인가 뭐 이런 거 없어. 깔끔합니다. 감가상각률 적용할 때 경련 감가율 곱하기 경과연수인데 이 경과연수 가입금액은 설치부터 가입, 보험가액 손해액은 설치부터 사고. 깔끔해요. 네. 일부 보험 여부를 이 단계에서 우리 파악해야 되겠죠. 일부 보험 인정되고요. 조금 특이했죠. 부보 비율 조건부, 뭐 이론서에는 실손 보상이라고 돼 있죠.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이든 비례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손이고 안 되면 비례다 뭐 이 얘기죠. 뭐. 네. 일부 보험을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에 그동안에는 가액 100%씩 비교했잖아요. 이번에는 축사는 가액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보 비율 조건부, 부보 몇 퍼센트 가입했니? 조건부 80%. 자, 그러면 축사에서의 일부 보험이란 이제 우리 그동안 부등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입 금액이 가액의 80%보다 적은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은 2단계에서 먼저 보험 가액 계산한 다음에 80% 계산해 놔야 되겠죠? 우리 계산기 하는 김에 시간 아끼려면 해가림은 20% 해놔서 손해액 결정에 활용하듯이요. 두 번째, 전부보험은 초과보험 먼저 볼까요? 초과보험은 초과 이건 똑같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의 100%를 넘어설 때. 자, 그럼 전부보험은 뭐겠어? 요 사이죠 뭐.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의 80에서 100% 사이면 전부보험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축사 일부 보험이래요. 비례보상할 때 어떻게 한다? 가액의 80%를 이때 계산해 놓고 가입. 이 친구들 비용 손해도 비례보상하죠. 전부 다 이 비율로 합니다. 일부 보험이라면.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봐야 되는 게 네 번째. 자,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시설 중에서는 축사. 농작물에도 있죠. 고추, 브로콜리. 가축 중에서는요. 떼거지로 가입하는 친구들. 돼지, 기타 가축 가금.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시설 중에 축사가 유일한데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뭐. 자, 가입 시점에는 전부 또는 초과 보험이었어요. 근데 보험사고 발생했어요. 보험금 지급했어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따져봤더니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사고부터는 일부 보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단계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손해액이죠. 손해액. 에이, 뭐 손해액이야 뭐. 네. 시가로 계산한다. 자, 세 번째 목적물 보험금 다 지우고 목적물 보험금 볼게요. 세 번째 목적물 보험금. 자, 이제부터는 순서가 다르죠. 그동안엔 계산한다 그러면 자기 비례였잖아요. 이제는 비례자기. 축사, 가축은 비례자기예요.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축사도 자기 비례였는데 이제 비례자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축사, 일부 보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일부 보험일 때 손해액을 비례자기,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축, 손, 비, 가, 자. 두 문자 항상 확인하시고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해 자기를 차감한다. 자, 일부만 알지 말고 우리 뭐 나온 김에 전부도 보고요. 다 보자고요. 전부 보험은 어떻게 되죠? 미니멈, 전부. 전부는 항상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요. 여기도 가입 금액이에요. 이거 가입 금액. 네.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마이너스 자기.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가액을 한도로 마이너스 자기. 됐죠? 축손비 가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요 비례 아까 가액의 80%분의 가입이라는 거 보셨고요. 자기 한번 보자고요. 자기 부담금. 일단 축사에서의 자기 부담금은 축사 보상하는 재해가 몇 개예요? 5개죠. 풍수, 설지, 화. 재해에 따라 나뉘더라. 풍, 수, 설, 지의 경우에는 계산된 자기부담금과 50만 원 중 큰 값. 계산된 자기부담금? 여기서 여기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0, 5, 10%. 여기서 여기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서 차감. 얘가 계산된 자기부담금이에요. 됐죠? 화재의 경우에는요. 화재는 이거 비교 없습니다. 그냥 화재는 계산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즉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물론 화재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자기부담 비율 곱해서 차감해도 상관없지만 화재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하죠. 자, 문제는 풍수설지. 비교해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 계산된 자기부담금이 60만 원, 50만 원. 둘 중에 큰 값 뭐예요? 지금 큰 값 한대잖아요. 60. 뭐 이거 문제라고요, 그렇죠? 자, 계산된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 곱한 게 40만 원, 50만 원. 둘 중에 큰 값 50만 원. 그 얘기 뭐예요? 최소 50은 차감하겠다. 최소 한도. 지금까지 우리는 최소 최대 한도 있었잖아요. 해가림 10만 원, 100만 원. 구조체, 피복제, 농업용 시설물 뭐 이런 거 30, 100만 원. 그쵸? 근데 얘는 최대 한도 없어요. 최소 50은 차감할 것이야. 이거예요. 하지만 최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잔재비가 있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축사 같은 경우는 농금원 이론서에 비용 손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뭐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만 좀 나와 있는데 가축재해보험의 일반 조항 약관 적용을 받는다면 손대잔기 다 있을 수 있어요. 가축재해보험에서는요. 손대잔에선 자기 차감하지 않는다에 명시돼 있어요. 농시, 부시처럼. 잔재비에선 차감된다는 얘기겠죠? 잔존물 처리 비용과. 그럼 만약에 잔재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100만 원을 다 차감해버리면 잔재비에선 차감할 자기부담금이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얘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목적물 보험금에서도 잔재비가 있다면 잔재비에서도 무조건 목적물 보험금 잔재비가 얼마든 관계없이 잔재비에서도 무조건 자기부담금, 제가 목적물 보험금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잔재비에서도 자기부담금.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첫 번째, 비교해서 결정하네요. 결정. 두 번째, 잔재비에서도 무조건 자기부담금이 있네요. 무조건 있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자기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물 보험금 이 단계에서 이 순서로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이런 케이스 비교 결정, 잔재비, 자기 무조건 발생. 아, 목적물 보험금. 자, 바로 보험금 말고 자기 먼저. 농시부시하고 같죠. 농시부시도 보험의 목적이 두 개다? 다 가입했다? 비례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먼저. 얘는 위에 캡이 없으니까 결정해야 되니까 무조건 발생해야 되니까 자기 먼저. 아니, 자기를 알아야 잔재비가 없다 쳐요. 50만 원이야. 뭐 계산된 자기 부담금이 알아야 차감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먼저 그래 알고 차감. 됐죠? 잔재비 있어요? 여러분 사고당 자기 부담금이죠. 사고당. 그쵸? 그러면 이때 50만 원하고 계산된 자기 부담금하고 그중에 큰 값이다. 이 얘기는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 부담금과 잔재비 자기 부담금을 합해서 50만 원보다 큰 거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개 자기 부담금의 합계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야죠. 자기를 먼저. 잔재비가 없어요? 결정해서 차감해야 되니까 먼저. 잔재비까지 있어요? 합해서 비교해서 차감해야 되니까 먼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은 비용 손해죠. 비용 손해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잔재비. 이론서에 언급은 없지만 제시된다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잔재비 작은 거 손해액의 10%와 실제 문제 조건에 제시된 잔재비 둘 중에 작은 거 계산해야죠. 계산. 비례 자기. 비례 먼저. 비율은 가액 80%분의 가액 금액 동일하고요. 그리고 자기 빼는 거예요. 자, 비례 자기 계산 끝났어요. 이 자기 부담금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목적물 보험금 자기 상관없이. 자, 두 번째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자기 부담,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더라. 자, 두 번째 손대잔. 이 친구들은 심플하죠. 뭐 자기 차감 없이 비례는 적용. 그러면 손대잔 곱하기 비례 하면 되는 거죠. 뭐. 일부 보험 아니면 1 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 차감하지 않는다니까. 세 번째 기타는 전액. 그럼 결론적으로 이 결과값에 이 친구들이 있다면 더해주면 보험금. 자, 문제 풀어볼게요. 축사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뭐 이제 이런 손액 이런 디테일한 계산은 여러분 기본 과정에서 다 끝났으니까 우린 지금은 다 계산돼 있고 개념 잡는 문제로 볼게요. 가입이 5천, 가입비율이 10%, 가액이 6천. 자, 1단계 가입 확인했고요. 아니면 계산하면 되고 가액 확인했고요. 2단계에서 뭐 한다고요? 80%, 68에 48, 4,800만 원. 4,800과 5,000을 비교해야 돼요. 일부 보험 여부 판단. 일부 보험이에요? 80에서 100% 사이 있잖아요. 아까 80에서 100 사이. 4,800에서 6,000 사이에 있잖아요. 전부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 됐죠? 네, 전부 보험이구나. 두 번째, 손해액 1,000만 원. 시가로 계산했겠죠? 세 번째, 목적물 보험금. 목적물 보험금. 자, 그런데 제가 뭐 먼저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강조했던 거? 자기를 먼저 해야 된다. 왜요? 화재는 여기 물론 여러분 화재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푸니까 되네가 아니라 큰 원칙을 잡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해도 됐구나가 가야 돼요. 화재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 필요가 없으니까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하면 끝나요. 하지만 다른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먼저 한다. 자기를.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얘는 물론 비교 필요는 없어요. 네. 자기 부담금 어떻게 될까요? 전부보험이니까 손해액 1,000만 원.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 한도 5천만 원. 비례 없죠. 비례했다 치고 마이너스 자기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자기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한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자기 얼마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네요. 네. 됐죠? 그럼 두 번째 목적물 보험금. 자, 2단계에서 만약에 이게 화재가 아니다 다른 거였다? 그럼 100만 원과 50만 원에 비교해서 큰 값을 결정하는 게 들어갔겠죠? 네. 목적물 보험금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거 빼먹었네요. 전부 보험이니까 가입금액 한도로 5천만 원, 손해액을 비례 보상하지 않고 지금 전부 보험이잖아요.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가 마지막에 100만 원, 900만 원. 목적물 보험금. 자기를 먼저 하는 습관, 다른 재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돼야 여기서 차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비용 손해가 있네. 비용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이거는 뭐 굳이 미니멈 안 써도 되겠죠? 100만 원으로 지금 1000의 10% 100만 원, 120만 원, 작은 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네. 비례 안 하죠? 계산해야 되잖아요. 비례 자기인데 비례 없고 자기 빼야 되겠죠? 얘는 뭐 한도고 뭐고 없으니까 무조건. 얼마? 얘 자기 부담 비율 10%, 10만 원, 90만 원. 계산된 잔재비 90만 원. 한도 비교해야 되겠죠?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900만 원. 계산된 잔재비 90만 원. 가입금액이 5천만 원이었네요. 5천만 원. 990만 원. 손방비가 없으면 여기서 끝이지만 손방비 있네요. 30만 원. 얘는 뭐 20만 원 한도 곧 해가림만 있어요. 비례 아니고 1 곱하고 자기 차감 없고 끝. 나머지도 다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보험금은 990에 이 얼마에 30이죠? 이거 3자죠? 그러면 1020만 원.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 자, 자기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더라. 네, 결정해야 되니까. 물론 화재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만 다른 재해를 위해서 그러면 1020만 원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 줄 풀이 한번 볼게요. 네. 또는 사실 이 위에 있는 풀이들은요. 기본 과정에서 이 단계, 시설 4단계를 이해하기 위한 풀이들이고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 밑에 박스에 있는 풀이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총 자기 먼저. 손해액의 10%로 잘라낸 자기 부담금, 잔재비 곱하기 얘는 자기 부담금 한도가 없잖아요. 위에 캡이 없어요. 네. 110만 원. 자, 이게 화재가 아니라 다른 사고라도 다른 사고면 여기에서 이 금액하고 110과 50의 비교 이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하는 단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질문 제일 많이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볼게요. 손해, 잔재비, 총 자기, 가입금액, 손방비, 보험금 이 순서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제일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축손비 자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괄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왜 자기가 안에 있어요? 이거 가축에서도 제일 많이 하시죠? 가축에서 뭐 돼지 질병특약이라든지 전기장치 위험, 폭염재해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축사든 가축이든 손비 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로 자기 이거는 목적물 보험금에서만 이건 뭐예요 지금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재비는 가입금액 한도로잖아요.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볼까요? 축사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 보상, 여긴 지금 비례를 안 했지만 그냥 1 했다 치고 자기 차감 마이너스 자기 축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 한도 어디 갔냐 잠시 후에 보고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 보상 마이너스 자기 축 손비 가자. 가입금액 한도요? 가입금액이 5천인데 지금 손해액이 1,000이잖아요. 이건 금액에서 끝나는 거죠. 자기가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축, 손, 비, 가, 자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비례했고 여긴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잔 가입금액 비례 없고 자 잔비 자 축손비 가자 잔비 자 비례 먼저 한 거예요. 비례 먼저. 네. 이거 질문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풀이 순서 다 익히시면 맨 밑에 박스 안에 제가 또는 하고 한 줄 풀이로 해놓은 거 그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2차 태풍 손해. 2차. 전사고가 있었나 보네요. 잔존보험가 있네. 태풍. 자기부담금 비교. 자기부담금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비용 손해가 있대요. 잔재비. 합한 자기부담금과 50만 원을 비교하는 거죠. 더군다나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구나. 자, 볼게요. 가입금액이 8천만 원, 자부담이 10%, 보험가액이 1억 원이지만 우리는 80%가 필요하니까 8천만 원. 자, 그럼 계약 당시에는 이거 무슨 보험이었어요? 전부보험이잖아요. 80에서 100%. 1차 설해손해 보험금이 아예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러면 남은 보험기간 1차 이후 보험가입금액은 잔존보험가입금액인 8천 빼기 1,500, 6,500만 원이 되겠네요. 아니죠. 요 8천이죠. 요 가입금액 8천, 이건 보험가액 80%고 6,500만 원이 되겠네요. 잔존, 여기 마이너스 1,500. 자, 그러면 일부 보험이 돼버렸죠? 첫 번째는 전부 보험인데 두 번째부터는 일부 보험이 돼버렸죠? 보험가액이 80%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일부 비례 보상할 때의 비율이 8,000분의 6,500. 만약에 3차 사고가 또 있어요. 또 빼는 거예요. 보험가액의 80% 분모는 안 바뀌지만 분자는 바뀐다. 자, 2차 보니까 손해액 제시됐네요. 800만 원. 그리고 잔재비도 있어요. 태풍, 잔재비. 우리는 뭐부터 계산한다? 자기부담금부터 계산한다. 물론 이제 1단계 가입금액 6,500, 가액의 80%, 2단계 손해액이 지금 800만 원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단계 목적물 보험금 구해야 되겠죠? 목적물 보험금 3단계. 하지만 자기부담금 먼저. 일단 따로따로 해보죠.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부담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액을 800만 원.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 이제 6,500이 된 거예요. 6,500만 원. 비례보상 8,000분의 6,500. 자, 일부 보험 축, 손, 비, 가. 이제 자기를 차감해야 되는데 이 자기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풍수설지라서.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 그럼 얼마 나올까요, 이거? 얼마 나올까요? 이거 대하면은 6,500이 10%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65만 원 나오겠네요. 65만 원. 맞죠? 제 또 맞네요. 네. 800만 원 곱하기 보험가액의 80%분의 잔존. 네. 65만 원이 나와요. 네. 이거 8,000 아닙니다. 손해 이거 800이에요. 이거 800. 자, 2단계에서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65만 원과 계산된 50만 원과 비교해서 65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시면
조금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해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0만 원과의 비교는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이 아니라 잔재비까지 더한 자기부담금.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잔재비 자기부담금까지 먼저 구해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풀이를 우리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제가 조금 전에 푼 것처럼 목적물 보험금, 축손비 가입금액 한도로 10%에서 목적물의 자기부담금 해서 맥스에서 65만 원이구나. 하지만 이건 최종 총 자기가 아니라고요.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라고요. 하지만 잔재비에서 또 무조건 자기가 발생을 한다. 자, 일단 목적물 보험금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길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자기 차감 전 목적물 보험금만 구한 거예요. 여기 자기부담 비율 아까 곱한 게 65만 원이 목적물 보험금 자기부담금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차감 전 잔존물 제거 비용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물론 손해액이 10% 한도로 자른 자기 잔존물 제거 비용. 자, 그러면 자기 차감 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자기 차감 전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맞잖아요. 손비가 자기 차감 전 목적물 보험금, 잔비 자기 차감 전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두 개를 더해서 자기부담 비율 곱하고 그것과 50만 원을 비교하면 총 자기가 나와요. 이 단계가 좋은 거예요. 풀이 과정이 확 줄어들잖아요. 위에 풀이 과정을 다 이해하시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차감 전 목적물 보험금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 자기를 차감했어요. 그럼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자, 축사.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 보상한 손비가 자, 잔비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잔존물도 여기서 비례 보상했잖아요. 여기서. 이거 절대로 자기부담금이 괄호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이 풀이 과정이 익숙해지시면 위에 한참 풀이 과정보다 훨씬 좋잖아요. 어차피 목적물 자기부담금과 잔재비 자기부담금 합쳐서 50만 원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소설지는 자기 차감 전에 두 개를 먼저 총 자기 계산해서 안에서 빼버린다.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얘는 뭐 자기 상관없으니까 비례만 하면 되고 훨씬 더 풀이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위에 풀이 과정이 다 익숙해지시면 이 박스 안에 것으로 여러분 제가 파일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한 밑에 이 한 줄 풀이로 되도록이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길잖아요. 네. 자, 이 문제에서는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 의해서 일부 보험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리고 풍수설지이면서 잔재비가 있을 땐 총 자기를 먼저 계산한다. 됐죠? 네. 자, 이제 지난 강 때 본 중복보험인데 중복보험 중에 타인보험 중에 뭐 대위권 대상이 된 거 그건 잠시 후에 보고요. 요거 여러분 손해사정사 기출문제예요. 우리가 공부한 거는 많은데 이렇게 문제는 단순해요. 읽어볼까요? 동일한 보험의 목적. 하나가 빠졌죠.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도 피보험 이익이 같아야 되니까.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른. 계산 방법이 다르다? 독립책임액을 구하는 과정에 하나가 더 들어가겠구나. 문제에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걸 빠르게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복 가입했다. 중복보험이란 얘기죠 뭐. 다음 조건에서 각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구하세요. 여기도 보험금이라 됐네요.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서 손해액을 비례배분한 게 이게 보험금인가 아닌가 막 설왕설래 했잖아요. 따지지 말자. 농금원 이론서에서도 별표 8대로 보험금을 계속 지급해라. 보험금이라 돼 있고 손해사정사들도 이걸 그냥 보험금이라 한대요.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를 못 내요. 왠지 아세요? 자, 손해액을 독립책임액이든 즉 보험금 합계의 독립책임액이든 가입금액 합계분의 가입금액이든 비례배분했어요. 자, 얘가 보험금인지 아닌지 우리 왜 이걸 따지지 못하냐면 비용 손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비용 손해도 원래는 각사가 다 비례배분해요. 그런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험금인가?
왜 자기를 차감 안 하지? 자기도요. 자기 차감하는 것도 실제로 재물보험, 화재보험 약간 다르지만 손해액이 다 합쳐갖고 자기를 초과하면 자기를 차감 안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 제가 손해사정 하시는 분한테 여쭤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요. 자기 부담금도 비례 배분액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막 공부하기 시작하면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재물이냐 화재냐 보험이 비용 손해 어떻게 할 것인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것을 보험금으로 하자. 네, 나온 것을. 네. 자 그러면 단 일부 보험의 경우 비례 보상을 적용하며 우리 지난 강 때 푼 문제는 동일한 해가림 시설이라고 제가 목적을 제시했었죠. 보험의 목적을. 근데 여기는 특별한 시설이 없어요. 지난번 거는 해가림 시설로 제시됐을 때 독립책임액 훼손비 가자 우리가 배운 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 여기 뭐라고 돼요? 주어진 조건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일부 보험의 경우 비례 보상 적용하고 다 나오잖아요. 자기 부담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어요. 조건대로 하면 된다. 대로. 자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A사는 1,000, 가액이 2,000 일부 보험이네요. 손해액 제시됐고 B사 3,000, 2,000 초과 보험이네요. 자 A사. 지금 지급보험금은 계산 방법이 다르니까 독립책임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A사의 보험금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손해액 800만 원.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 보상하래요.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만 가입했잖아요. 비례 보상 2천만 원 분의 1,000만 원. 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기 부담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감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보험 비례 보상 이 조건이 있으니까 하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800만 원. 400만 원. 자, B사의 독립책임액. B사는 초과보험이죠. 손해액을 800만 원을 가액 한도로 800만 원. A, B사의 독립책임을 각각 구했어요. 그럼 다 나왔죠 뭐. 손해액 800만 원을 A사의 보험금은 1,200분의 400만 원. B사의 보험금은 1,200분의 800만 원. 끝. 문제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이 문제를 제가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난 강처럼 우리가 공부한 비가림이다, 농업용 시설물이다, 해가림이다, 축사다 그러면 독립책임액을 구할 때 우리가 공부한 대로 구하자고요. 공부한 대로. 그렇지 않다? 그럼 이렇게 조건이 제시될 거예요. 자기 부담금 내용 없다 그럼 차감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것 때문에 한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 아, 독립책임액을 계산해야 되는구나. 그럼 각 사에 일부 전부 초과보험 여부를 따지는 거. 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 네. 자, 이번에는 중복보험 중에 우리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이요. 타인을 위한 보험? 내가 계약했지만 보험금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죠. 피보험자가 다른 거. A 계약 볼까요? 계약자 K, 피보험자 L, 타인을 위한 보험. B계약, 계약자 L, 보험금 받는 피보험자도 L, 자기를 위한 보험. 자, 동일한 보험의 목적, 우리가 공부한 농업용 시설물이네요.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이 같네요. 피보험자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도 다 충족한다 보는 거예요. 보험기간 중 일부가 일부라도 중첩되고 저쪽 같은 사고를 보상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거 가입금액의 합계가 가액을 초과할 때, 아까 위에도 초과했잖아요. 가입금액의 합계가 가액을 초과할 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거는 위에처럼 가입금액 합계분의 가입금액, 독립책임액 비례 배분이었는데 이 조건이 있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일단 타인을 위한 보험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중복보험인데 왜 위에는 그냥 단순 비례 배분하고 손해액을 얘는 다르지? 자, 이 조건이 있다면 K는 B 계약에 의해서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됐다. K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
제공이 K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B 회사는요. 어쨌든 가입한 보험 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보험금 지급해요. 원래대로라면.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 이거 가만히 보니까 K 당신 때문에 발생했네. 구상 청구예요. 지급한 금액을. 이해되시죠? 이게 대위권 청구란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K가. 자, 이런 케이스에서 글쎄요, 이 문제가 나올까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이런 케이스라면 자, K에 의해 화재, K가 사고 원인 제공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손 5천만 원 손해가 다 발생했다는 얘기죠. 네. 둘 다 농업용 시설물 화재 위험 보장 가입했고 자기 부담금 없는 화재니까 뭐 없는 것으로 해도 되고요. 네. 자, 이럴 때 A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예전에는 똑같이 그냥 손해액을 비례보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전 그다음에 지난 강의 했듯이 그냥 비례보상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거는 K를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봤더니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면서 농구만 이뤄서 보시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면서 맞죠? 다른 계약으로 하여금 대위권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 맞죠? 지금 K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다른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 계약에서 일단 보험금 지급하래요. 그럼 지급하면 되죠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농업용 시설물이잖아요. 시손자가 손해액 전손이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화재니까 뭐 자기도 없지만 자기 없는 것으로 한다 돼 있죠. 자기 그냥 0으로 치고 가입금액 4천만 원. 그럼 얼마예요? 4천만 원. 끝. 다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면서 다른 계약으로 인해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른 계약 무시하고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해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한 문단이 있죠. 또 한 문단. 그거 하기 전에 우리 농구만 이뤄서 이 내용 말씀드리는 거에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A 계약에 보험금 청구권가 이건 여러분 1차잖아요.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L.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자, 이번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 계약의 보험자가 보험회사 B가 다른 계약의 대위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을 때 이 사고로 인해서 B가 K한테 대위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을 때 다른 계약에서 보상한 손해액을 보상한 보험금을 초과한 것만 지급해라. 자, 지금 L은요. A 계약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쵸?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손해가 전손이니까 5천만 원이네요. 초과한 손해 얼마예요? 보험금 받은 거에서 초과한 손해만 보상하래요. 1,000만 원만 보상하래요. 이해되시죠? 다른 계약의 계약자한테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을 때 다른 보험금 받은 거에서 초과한 것만 보상해라.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 B가 지금 L한테 줬어요. 이 계약에서. 그럼 B는 1,000만 원을 K한테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자한테 자, 우리 구상 청구할게요. 그럼 K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왜 내냐고 보험 다 들었는데 일부 보험 들었잖아요. 전부 보험 들었다면 여기 전부 보험 들었다면 보세요. 전부 보험이에요. 그럼 5천만 원. 그럼 L은 A 계약에서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A한테 보험금 받은 것 중에서 초과한 손해액 없잖아요.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다 받았으니까 못 받은 손해액 없잖아요. 그럼 여기 0이 되겠죠. 0. 그럼 구상 청구도 없어요. 1,000이 발생한 이유는 일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이렇게 바뀐 게 왜 K를 보호하기 위한 거. 단순 손해액을 비례 배분하잖아요. 그럼 K는 나 보험 괜히 들었네 이렇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이렇게 계산 문제로 할 것도 없지만 나올 수도 있긴 해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중복보험 위와 같은 스타일로. 그런데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면서 그 두 문단 괄호 넣기 또는 쓰는 거 서술형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쓰는 거. 네. 그런 문제 하나 나오면 그거 만점 받기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
합격 여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 다 이해하셨을 것이고 중복보험이나 시설은 제가 기본 과정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시설 약간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은 꼭 들으시고 시설이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해가림. 굉장히 많이 나왔죠. 중복보험 출제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출제된다 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독립책임액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그다음에 그때 이게 일부 보험인지 전부인지 초과 보험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가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